chance to find my home. This is the last time I'll be wondering if I'm alright. Now I'm in love under the skyline. 안녕하세요, 윤근입니다. 오늘은 송도 포스코 타워를 다이빙 하려고 여기 와봤습니다. 이번에 스폰서를 받은 파워 20 프로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지금 튜토리얼이랑 그 다음에 이거 관련된 이제 리뷰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3엽입니다. 그리고 약간 프로펠러 사이즈가 2인치에서 2.2인치로 커져서 힘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행 시간이 한 4분 30초에서 한 6분 30초 정도로 2분가량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오늘 한번 원테이크로 해가지고 저기를 다이빙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기를 다이빙 하려면은 여기는 롯데월드 타워보다는 좀 높이가 낮아요. 350m인데 여섯 번째로 높은 건물인가 그래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데, 그리고 혹시라도 추락을 하더라도 저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근접해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다 가면 조금 안전한 편이고요, 롯데월드 타워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롯데월드 타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까 되게 민원이 좀 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으로 드론 원스톱이라는 데가 좀 많이 좀 시달리십니다. 근데 이제 저기는 민원을 거의 넣지 않으세요. 왜냐면 포스코 이제 건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피스 건물이고, 저 꼭대기에는 오크우드라는 호텔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라이버시만 좀 해주면 되게 괜찮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올라갔을 때 이쪽 방향 서양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면 서양의 어떤 석양과 함께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되게 멋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풍경을 이제 쭉 한번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원에 이런 호수도 있어가지고 여기 유람선 같은 것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찍으면은 정말 멋있는 샷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모두 기대해 주세요.
저는 베타플라이 컨피규레이터에서 고글의 인디케이터들을 설정해주는 OSD 메뉴에서 인디케이터 항목을 최소화해서 배치해줍니다. 불필요한 정보값들이 화면에 너무 나오면 비행시 디스트랙트 되니까요. 왼쪽 하단에는 기체 온도나 배터리 경고 문구가 뜨게, 가운데는 나침반, 그 아래는 배터리 한 셀의 전압, 그리고 오른쪽에는 에어 모드인지 호라이즌 모드인지를 보여주는 항목을 켜줍니다. 정확하게 저 위치에 두어야지 DJI 고글의 기본 인디케이터들과 글씨들이 겹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행할 때 어떻게 보이는지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는 저렇게 75도라고 이제 경고 문구가 뜨게 되고요. 가운데는 나침반, 약간 왼쪽을 좀 더 정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는 4.02V라는 이제 배터리 한 셀의 전압이 보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부에는 Air라고 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매뉴얼 모드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고, 그 밑에는 그 비행 시간이 나오는데 저거는 제가 꺼버렸어요. 왜냐면 그 위에 있는 녹화 시간이랑 어떻게 보면 좀 중복이 되는 정보값이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저 11.7V, 그 다음에 RC, 그 다음에 하드웨어, 저 신호값들이랑 50Mbps랑 고글의 배터리 값은 DJI 고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디케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저거 11.4V 옆에 3.8V가 보이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3셀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11.6V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굳이 뭐 중복되게 표현할 필요가 없이 저거 바로 옆에 표현하는 게 볼 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 RC의 신호랑 하드웨어의 신호 세기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게 이제 낮아지면 화면이 좀 지직거리고 이제 노란색 불이 들어오고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데, 노란색 지직거릴 때는 빨리 신호가 잘 잡히는 곳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빨간색을 벗기면서 추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신호를 가장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30Mbps, 33Mbps, 저거는 고글의 화질을 의미합니다. 저는 40MHz를 수동에서 선택을 해줘서 날리고 있어요. 도시에서는 왜냐면 안 보이는 전선 뭐 이런 것들 위험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글의 이제 좀 신호 세기가 세서 좀 선명하게 보이고, 그 대신 신호가 그렇게 멀리 가지는 않게끔 세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10MHz로 세팅하는 게 괜찮습니다. 저는 배터리를 3.6V에서 로우 배터리 경고가 뜨게끔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스로틀을 또 다시 내리면 배터리가 쭉 다시 채워지겠죠. 그러니까 스로틀 업을 하면서 올라갈 때는 배터리가 빨리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3.75V니까 뭐 3.5V까지만 해도 날려도 충분히 안전하거든요. 그런 숫자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날리시면 안전하게 날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근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정말 흥분되는 국제 택배가 하나 이제 집 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오늘 베타 FPV로부터 나온 신제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이 파보 20이라는 제품을 갖고 이제 재밌게 잘 날리고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이걸 샀던 이유는 단 하나, 롯데월드 타워를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또 그만큼 성능이 잘 나오는 FPV를 찾으면서 마이크로 같은 이제 미니 FPV를 찾다가 이제 이 기체를 찾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충분히 잘 날던 기체였고, 충분히 막 700m까지 올라갔다 막 다이빙도 하고, 또 올라갔다 다이빙 할 정도로 이제 배터리도 충분했던 좋은 비행성을 보여줬던 이 제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파보 20을 날려보면서 이래서 파보 20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들 다들 많이 하시죠. 커스텀을 좀 많이 날려보신 분들도 날리면서 상당히 재밌게 날렸던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인기 있는 기체였고, 또 이 기체를 통해서 베타 FPV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더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할까요? DJI가 어떻게 보면 완제품에서 되게 잘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은 커스텀 쪽에서는 거의 반제품처럼 되게 간편하게 좀 나오면서 또 비행 성능까지 잘 두 마리 토크를 다 잡았던 제품이 베타 FPV랑 파보 20이 아니었나 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베타 FPV에서 나온 파보 25로 좀 갈아 끼우면서 모터 사이즈가 확실히 더 크죠. 그래서 조금 더 힘이 확실히 좋은 이 기체로 갈아타서 어떤 분들은 요즘은 나는 이것만, 자기 팀원들은 이것만 들고 다닌다. 왜냐면 가성비도 좋고 비행성도 좋고 휴대성도 좋기 때문에 파보 20으로 이제 프리스타일을 많이 하곤 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기체였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거를 의식을 했었을까. 근데 DJI에서도 이제 얘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대항마로 나오려고 하는 FPV가 DJI Neo라는 기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DJI 아바타 유저들이 그냥 이제 자기 고글과 조이스틱은 컨트롤러는 그대로 쓰면서 그 새로운 기체를 한 뭐 싼 가격에 뭐 45만 원 정도 하니까 기체만 한 3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20만 원대가 하겠죠. 그런 걸 출시하는 거 봤을 때 분명히 얘를 좀 인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 FPV 또는 이런 미니 FPV 같은 걸 분명히 또 다른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워낙 작기 때문에 어떤 실내에서 이런 구조, 실내에서 비행을 한다든지 사람 많은 데서 머리 위로 날아다니게 한다든지 또는 이런 도심에서 비행할 때 추락했을 때 차에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떨어졌다고 해봤자 차에 손상을 절대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가벼운 안전한 기체로서 충분히 카테고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체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얘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얘는 기본 처음 출시됐을 때 2업, 그러니까 투 블레이드로 나왔어요. 이걸로 하면 약 한 4분 30초 가량 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얘를 3엽으로 지금 개조해서 이렇게 지금 날리고 있었습니다. 3엽을 했던 이유는 이왕 커스텀으로 넘어갈 때 좀 더 힘차게 나는 그런 비행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더 좀 착착착 나는 걸 원했기 때문에 배터리 시간이 좀 더 줄더라도 저는 이제 힘이 더 좋은 3엽으로 바꿔서 날리고 있었습니다. 또 3엽으로 하면은 이제 물론 또 파워가 세지지만 근데 모터에는 좀 무리가 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얘는 이 모터는 2엽에 특화돼서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3엽은 좀 무리를 줄 수 있다 모터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뭐 모터를 나중에 갈더라도 어떤 비행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3엽이 정답이 아닌가. 차라리 배터리를 여러 개 사더라도 3엽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게 이번에 새로 출시된 파보 20 프로입니다. 여기 이렇게 프로라고 이제 이름을 단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히 이제 뭐 아이폰도 아이폰 프로가 나오면 확실히 좀 더 좋아지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과연 어떤 제품일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소개해주는 이메일에서 이제 스폰서에서 리뷰를 요청을 하면서 생각보다 되게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들도 좀 신나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좀 테스트를 좀 하고 되게 자신이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행성이 되게 궁금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기본적으로 3엽 블레이드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DJI 아바타의 프로펠러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까만색이 이 3엽으로 된 느낌이 DJI 아바타랑 상당히 아바타 2랑 비슷한 느낌의 어떤 3엽 블레이드고요. 그 다음에 젠판에서 이거를 위해서 전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파워 20 프로를 위해서 전용으로 나온 프로펠러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비행 성능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엽 블레이드로 당연히 이제 날아야 되니까 모터가 변경돼서 나왔습니다. 조금 더 토크가 더 센, 얘보다는 RPM 속도가 좀 더 느리지만 조금 이따 이제 뭐 비교기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모터 힘이 더 좋은 토크가 더 센 모터를 개조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더 좋은 이 3엽 블레이드를 잘 밀어줄 수 있는 그거에 특화된 모터를 바꿔서 나와서 비행 성능을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날릴 수 있는 제품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언박싱을 해보면서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만 봤을 때 조금 더 커요. 약간 더 크게 나왔는데 왜 더 크게 나왔는지 그게 조금 더 궁금하긴 합니다. 한번 그러면 열어서 비교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파보 20의 언박싱입니다. 파보 20 약간 파보 그 20보다 케이스가 조금 더 큽니다. 왜 큰지 저도 이제 뜯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비닐을 벗겨보고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엇이 달라졌길래 과연 어떻게 생긴 기체일까? 오늘 세팅을 하고 지금 내일 날려볼 예정입니다. 두둥. 자, 열어보니까 이 안에 비닐이 하나 있고요.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기체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이 있네. 약간 좀 커진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 약간 좀 크네요.
그쵸?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조금 더 커졌어요. 이거를 한번 땅바닥에 두고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딱 땅에 두고 이게 좀 더 크구나.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더 이렇게 옆에서 볼까요? 여기서 보면 약간 이게 좀 더 위로 올라와 있죠, 그쵸? 조금 더 큽니다, 사이즈가. 그런 차이가 있고 약간 어쨌든 좀 형태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있는 프레임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좀 달라졌네요. 이거 O3 안테나 잡아주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 다 3D 프린팅으로 해가지고 잡아주는 거 별도로 만들어줬는데 그것도 잡아주는 게 별도로 생겼고, 그 다음에 프레임도 지금 여기 이렇게 한 줄 좀 더 가 있고, 그죠? 조금 더 카메라가 더 멀어졌네요. 이것도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각도를 우리가 0도로 잡았을 때, 이거 결국 좀 빼내서 막 여기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0도를 맞춰였었는데, 얘는 지금 이 프레임 자체가 더 길어져서 이제 0도를 맞춰도 잘할 수 있는 걸로 바뀌지 않나. 이거 보세요. 좀 더 길어졌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더 빼놔도 이 프레임에 걸리지 않는 어떤 그런 걸로, 물론 또 실제 이거 프레임이 더 커졌으니까 했을 때 뭐 그런 길어진 이유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그건 좀 개선점으로 좀 보입니다. 여기 어쨌든 이런 프레임이 조금 더 들어가게 돼서 조금 더 튼튼해진 구조물이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부러지려면 조금 더 쉽게 부러졌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뒷모습을 봤을 때 구조학적으로 뭐 여기서는 느낌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고요. 이제 한번 조립을 좀 해봐야 되겠네. 들어있는 구성품은 뭐 예전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잼팬이라는 그 프로펠러에서 3엽 프로펠러를 전용으로 개발했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고 LED 스트랩이 들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립하면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기체가 있고, 지금 편한 거는 우선 이 전선, O3용 전선이 벌써 꽂혀져 있다는 거. 옛날에는 이게 꽂혀져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데이터 케이블 꽂는 거는 똑같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에다가 이제 고무를 끼워가지고 얘를 이제 O3 마운트를 여기다 이제 꽂을 예정입니다. 예전 거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사이즈가 커졌죠, 그렇죠? 그 커진 사이즈를 옆에서 봐도 이제 이렇게 파보라고 이제 글씨도 여기다 보시면은 글씨도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이즈도 커졌고, 그리고 옆모습에 보면 카메라 이 구멍들도 달라졌어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여기 옛날엔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더 튀어나갔어요. 이거는 분명히 개선점입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이게 되게 짧아가지고 카메라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달았을 때 각도를 낮출수록 요 프레임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더 앞으로 빼내가지고 이제 이게 안 하게끔 이제 더 앞으로 빼내기도 하는 개조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을 이제 수용해서 이렇게 좀 개선된 프레임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마운팅하려면 어쨌든 여기 이제 진동이 방지되기 위해서 고무 패킹을 이제 넣어야 되겠죠. 쭉 빼보면 우선 여기 고무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는 스페어 고무가 있으니까 얘는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 나사로 이제 고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하나, 둘, 셋, 넷 빼놓고 얘도 스페어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까 분명히 그 네 개를 꼽는 거고, 얘도 이제 카메라를 고정시키기 위한 나사로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요 두 개는 스페어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 고무 패킹을 넣어줄 때 이렇게 보시면은 큰 데가 있고 이렇게 보면은 큰 데가 있고 지금 이렇게 작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쿠션이 많은 데가 위로 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쑤셔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넣을 때는 그냥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쑤셔 넣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밀어주면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넣어주면은 벌써 하나 들어갔죠? 오케이, 4개 다 됐습니다. 당연히 얘가 이제 나오는 데가 뒤쪽일 거고, 그 다음에 이 프레임을 여기다 하기 전에 O3를 고정을 해줘야 될 거고, 전선을 꽂아줄 때 벌려줘서 끼겨 넣어주고, 그 다음에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얘를 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될 테니까 전선들을 잘 해서
옛날에는 이게 없어서 이거를 3D로 옛날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이걸 3D로 프린팅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로 꽂는 게 바로 생겼네요. 그래서 끼겨 넣어주면 되게 단단하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귀엽게 이제 꼬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됐네요. 옛날에 이걸 3D 프린팅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선들은 분명히 이게 좀 더 불편해진, 여전히 불편하고 DJI가 위로 올라오게끔 해서 여기다 이제 마운팅을 이제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 이 정도 각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구멍을, 나사 구멍을 밑에다가 맞춰야지 이게 맞다는 걸 일단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이 위에 나사 구멍은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하셔서 좀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는 나사가 맞는 이 밑에다가 먼저 마운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도가 저는 얘랑 평행했으면 좋겠거든요. 날 때 이 정도 각도로 날면 대충 뭐 한 25도, 30도 그 정도 각도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꽉 조여주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젤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꽉 조여서 흔들림이 없게끔 카메라를 먼저, 이게 전동 드라이버로 하면은 이 손에 있는 이 힘의 감각을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손으로 다들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선들은 역시 항상 너무 길어서 이렇게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됐네요. 그러면 뭐 되게 조립이 쉽다, 그죠? 그냥 이거 꽂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핀들이 아래쪽으로 다 향해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핀들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래쪽으로 꽂히게끔 하면 되겠네요. 조금 선이 좀 짧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길이값 알아서 잘 맞춰놨겠죠? 지금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으니까 뭐 제가 특별히 할 거 없네요. 그냥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운팅 한 다음에 조여주기만 하면 되겠다. 되게 뭐 조립하는데 뭐 금방 하네요. 옛날에 파보 20을 경희군카이님이 저를 이제 한강에서, 물론 워낙 추운 날이어서 손이 얼어서 뭐 좀 늦게 했다는 뭐 그런 설도 있지만, 그거보다 분명히 지금 저도 뭐 따로 뭐 설명서를 보거나 한번 조립을 해본 상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처음 조립하는 건데 이렇게 빨리 한다는 거는 분명히 얘가 이제 더 편하게. 잠깐만, 근데 LED 선 이거 빼놔야 되잖아. 그 다음에 개선점 중 하나가, 옛날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이 꼬리에 여기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부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 케이블 막 꽂다 보면 이게 덜렁덜렁 움직여가지고 이게 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이번에는 이 안쪽에다가 이거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돼 있다는 점은 확실히 더 장점이네요. 요거 LED 선이 잘 들어가지 않게 좀 잘 잡아주시고, LED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사를 연결해 놓고 나사 4개를 꽂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사만 조여주면은 이게 되게 지금 편하게 지금 빨리 조립하는 이유가, 일단 요 프레임 자체가 일단 먼저 이렇게 여기 조립이 지금 나사 하나 둘 셋 먼저 조립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편안하게 벌써 이제 신경을 좀 써준 부분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일일이 하나하나 다시 다 조립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조립이 다 되어 있다, 이러는 게 지금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선들을 뭐 미리 어디로 빼놔야 되거나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겠죠. 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잘못되면 또 다시 하죠. 뭔가 되게 조립도 되게 편안하게 돼 있네요. 딱 제가 이렇게 뭐 손이 이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 내가 납땜질하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 저는 진짜 납땜하면서 그 납땜용기를 먹고 이따이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걸리기 싫거든요. 그 진짜 그 납가스가 온 집안을 다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 저는 그게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건강 유념하셔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납땜질을 하게 돼 있잖아요. 카메라 앵글 괜찮나? 그죠? 이 정도 각도로 날 거니까 뭐 천천히 잘 알겠네요.
뭔가 분명히 파보 20 프로는 지금 파보 20보다는 분명히 뭔가 개선점이 있는 것들이 이제 생각을 분명히 많이 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안테나도 이렇게 딱 꽂는 이런 것들 만들어서 이제 덜렁덜렁하게 꽉 잡아주는 것도 있어서 이게 막 흔들리면은 막 젤로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제 젤로 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진짜 보내주셨을 때 되게 자신감에 차시더라고요. 아마 너 날려봤니? 막 되게 괜찮지 않아? 막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뭐가 그렇게까지. 이제 연결됐고 스트랩을 꽂아야 되니까 스트랩이 어떻게 꽂았던 거야?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괜히 뺐네요. 자, 그리고 이제 LED를 연결하겠습니다. 파란색이겠죠? 저는 이 색깔이 너무 좋더라고요. 파란색. 실질적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파보 20은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놨는데 뭐 나름 좀 유니크하려고 일부러 빨간색을 해봤는데 그래도 역시 파란색이 제일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요걸로 해서 이제 쭉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스티커를 떼주시고요. 이게 DJI FPV나 DJI 아바타 같은 경우는 이게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기본으로 이게 들어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FPV에서는 패션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LED 스트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솔직히 이것도 그냥 붙여져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립 안 하고 이것도 귀찮아. 자, 이제 연결됐고, 오씨 짧은데 이거 스타팅 포인트가 좀 더 이 선을 당겨야지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이게 여기까지는 와줘야지 제가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왜 전선이 짧지? 아이씨,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 주의점이 이게 지금 처음 조립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선이 너무 짧아가지고 LED 선을 꽂을 때 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왼쪽으로 해서 나오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되니까 베타 FPV에서는 이걸 좀 왼쪽으로 해서 이왕 조립해 주실 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거 힘들게 또 뜯어야 되는 상황이 왔었네요. 이런 걸 3D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안테나를 꽂고 했었는데 그래야지 괜찮았었는데 이번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3D 프린팅을 했었던 것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돼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업그레이드 된 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전선이 왼쪽으로 나와야 돼요. 아까 전에 여기에 이제 그 저항 그거 컨덴서 같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돼 있으면 이 선이 짧아져 가지고 이 LED를 꽂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를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선을 빼냈습니다. 이거는 한참 걸렸네요. 다시 이제 LED 선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타팅 포인트가 이제 좀 더 길어졌죠.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을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안전하게 전선을 당겨가지고 끼워 넣고 하면 이제 선이 딱 길이 값이 맞습니다. 아까 전에 이게 짧아가지고 이거 붙일 수가 없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왼쪽 구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가운데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왼쪽 선을 있어야지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순간 선이 짧아진다는 거. 그러면 여기 스타팅 포인트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LED 선이 왼쪽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LED 선이 어쩌면 약간의 쿠션 역할도 좀 해주긴 해줘요. 추락할 때. 그래서 이게 약간 젤리 같은 이렇게 쿠션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남는 거는요, 그냥 여기 가위를 자르시면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니더라고. 그래도 불이 들어온다는 거를 저는 몰라서 이걸 자르면은 뭐 불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여기서 자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다라는 걸 표현해 놓고 자르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남는 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끝. 근데 이게 추락하면서 여기 탁 하면서 여기가 전선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테이핑을 좀 하면은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LED는 이제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과연 배터리를 꽂으면은 이게 작동을 할까요?
두둥. 라바 배터리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켜져. 이게 절대 이렇게 거꾸로 꽂으면 여기 다 불타버립니다. 항상 이 방향을 잘 보시고 정확하게 꽂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다 서킷 다 나갑니다. 들어옵니다. 조립 완성. 파보 20 프로입니다. 이 영롱한 이 빛 색깔 좋습니다. 일단 잘 조립이 된 것 같네요. 이 전선을 붙일 때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가 이제 빨간색 전선이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충격을 받아서 탁 떨어질 때 여기가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선이 위로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위로 나올 수 있게끔 이 선을 이 안으로 넣어서 위로 시작을 해서 전선이 나오게끔 세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심조심 하셔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쪽 위로 전선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충격을 받으라도 이게 끊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항상 전선을 이렇게 위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게 비행을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날릴 수 있게끔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감아주시고, 그리고 요거 세팅을 가운데를 요 가운데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거는 나중에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쭉 한번 꼼꼼히 붙이시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손가락으로 꾹꾹꾹꾹 눌리면서 돌려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보면 좀 붕 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붙일 때마다 이 곡선이라는 건 항상 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면서 꾹꾹꾹꾹 계속 꾸준히 눌러주면서 접착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나중 가서 하면 좀 떠 있는 곳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누르면서, 지속적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뭐 끊어질 이유가 없겠죠. 아무리 추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 배터리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얘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보호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컴퓨터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거를 꽂을 때, 파보 20은 꽂을 때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여기다 꽂을 때 지금 막 얘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막 끼다가 보면 얘가 혹시 부러지는 게 아닌가라는 되게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저항 그 동그라미 원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항 컨덴서라고 하나요? 근데 얘는 이제 바로 이렇게 꽂을 수 있어서 훨씬 꽂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방향 잘 보시고 위아래 잘 보시고 무리해서 넣지 마세요. 혹시라도 부러지면 끝나는 거니까 세팅을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구멍 잘 보고 넣으세요. 핀들 잘 보시면서 꽂아주십니다. 확실히 꽂는 게 훨씬 더 편해졌네요. FPV를 처음 입문하게 되면 분명히 이 세팅으로 아마 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보통 주변 사람들한테 입문할 때 물어보더라도 아마 아바타 1이나 아바타 2로 시작을 해라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런 프로펠러 가드가 있어서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고사양에 좀 더 스피드를 느끼고 싶으면 DJI FPV로 이제 시작을 해라라고 아마 주변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은 이제 신호가 끊기더라도 자동 호버링이 되고, 그 다음에 GPS에서 Return to Home RTH라는 기능을 해서 나한테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초보들이 입문하기에 좋은 기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날리다 보면 어쨌든 조금 성능이 좀 제가 생각한 것만큼 팍팍 날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커스텀 시정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얘는 이제 세팅 값을 뭐 맞춰줘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립, 그 다음에 뭐 어떤 것들은 납땜질도 해야 되고, 뭐 조종기도 사야 되고, 뭐 전파 신호 뭐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충전부터 되게 까다로워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완제품을 시작을 하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고글 2, 컨트롤러 2, 그 다음에 고글 3, 컨트롤러 3들 손에 쥐게 될 겁니다. 디지털 커스텀 FPV를 날리더라도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고글로 날리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DJI의 부품인 수신기자 영상 송수신 장치인 DJI Air 유닛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카메라랑
여기에 이 DJI 고글들이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글로 분명히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딸려오는 컨트롤러들, 얘네들도 살려고 하면 한 2-30만 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대부분 다 이 컨트롤러로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 맞는 세팅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베타플라이 컨피규레이터의 세팅법은 이 기존의 고글 2랑 그 다음에 고글 3, 그 다음에 컨트롤 2랑 컨트롤 3를 어떻게 베타플라이트 컨피규레이터에서 이 파보 20이나 파보 20 프로에 세팅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전용 세팅법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더 비싼 다른 이제 커스텀 이제 조종기를 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얘로도 충분히 잘 날릴 수 있거든요. 제가 날린 것도 도심에서 날려보면 한 2-3km도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수신율이 괜찮아요. 얘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도 잘 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커스텀에 있는 그 정말 비싼 조종기들은 더 신호가 더 좋기 때문에 당연히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정말 복잡한 환경에서도 얘로도 충분히 잘 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의 세팅법에서는 저는 이 조종기가 있는 이 명령어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들이 그대로 기존에 이제 제가 쓰던 것들 자체가 그대로 얘한테도 적용될 수 있게끔 베타플라이트 컨피규레이터 세팅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얘가 노멀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매뉴얼 모드인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매뉴얼 모드, 즉 에어 모드를 설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를 호라이즌 모드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앵글 모드.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있듯이 같은 기능을 여기다가 할당을 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아밍을 넣으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실제 DJI FPV, DJI 아바타에서는 얘가 아밍이거든요. 얘를 따닥 2번 누르면은 얘가 이제 아밍이 되면서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서 에어 모드로 둔 다음에 얘를 이제 누르면은 윙 하고 얘가 이제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하면서 아밍이 잡힙니다. 그래서 같은 버튼 위치에 있는 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얘는 원래 기본으로 녹화 버튼은 여기는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LED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여기 보면 이제 LED가 이제 들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언제 필요하냐면 이렇게 밤에 좀 멋있게 날리고 싶을 때, 약간 초저녁에 날릴 때는 LED를 켜고 날리면 좋고, 실내 비행을 할 때나. 하지만 사람이 많은 데서는 그게 위협적일 수도 있고 제 드론이 좀 안 보이고 싶을 때는 끄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LED는 여기다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가 이제 DJI 시리즈의 완제품에서는 긴급 정지 버튼이거든요. 갑자기 하면 이제 잽싸게 급하게 이제 긴급 정지하고 멈추는 그런 장치인데, 저는 여기다가 flip over,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얘를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제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멀리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버튼을 저는 이제 그게 좀 이제 위험한 상황이니까 같은 이 flip over 기능을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종키는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비퍼를 삑삑삑 울리는 거를 똑같이 여기다가 DJI FPV랑 DJI 아바타도 여기에 돼 있거든요. 따닥 눌리면은 소리가 나게끔 돼 있는데 같은 거를 여기다 할당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베타플라이 컨피규레이터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보 20 프로를 이제 컴퓨터랑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요거를 꽂아주고, 일단 기본적인 대부분의 세팅은 얘만 연결해 주셔도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기 세팅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세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은 화면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일단 잘 연결이 된 거고, 일단 조종기 연결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로 일단 세팅해내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세팅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포트, 환경 설정, 그 다음에 파워 및 배터리 3.6V 이런 거 설정해 주는 거랑, 그 다음에 프리셋 만질 필요 없고 PID 튜닝 만질 필요 없고 수신기, 이거는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하셔야지만 연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모드도 이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것도 이제 연결해 놓고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모터도 연결이 이제 배터리가 연결이 돼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OSD,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기가 지금 배터리 연결 안 했는데도 화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고글이 연결되면 좀 더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영상송 수신기는 만질 필요 없고, LED 스트립 하는 거랑 블랙박스는 만질 필요 없고, 클릭 같은 것도 일단 다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여기다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연결하면 이게 대단히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한 80도 정도 되면 이게 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풍기를 준비를 하셔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작업을 하시는 거를 하셔야지 얘가 꺼지지 않으세요. 이거 처음에 이런 걸 몰라가지고 이게 그냥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치 얘가 비행을 하고 있듯이 쿨링 다운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를 연결해 주면은 배터리 연결할 땐 항상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연결했다가는 이게 폭발할 수도 있고 타버릴 수도 있고 보드가 다 타버릴 수 있습니다. 연결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켜졌죠. 여기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연결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글을 켜셔야 되겠죠. 일단은 저는 아바타 2용인 고글 3랑 컨트롤러 3를 기준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삐빅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이제 연결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고글이랑 얘랑 이제 바인딩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글 3 같은 경우는 얘만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글 2 같은 경우는 얘도 고글도 연결을 바인딩 해주고 컨트롤러도 바인딩을 해줘야 돼서 할 때마다 여기 있는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각각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고글 3부터는 편해진 게 이 컨트롤러 3는 고글에 물리기 때문에 고글만 연결돼 있으면 솔직히 얘 연결하고 얘 연결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착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고글만 연결한다. 고글 연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이제 빨간색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깜빡깜빡 거리겠죠. 꾹 누르면 깜빡깜빡 거릴 때 얘도 이제 버튼을 꾹 한 3초 이상 눌러주면 깜빡거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바인딩이 되게 됩니다. 띠딕 하면서 나오죠. 그럼 연결이 됐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 모든 게 이제 띡띡띡띡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수신기에 가서 이제 이거 움직여 보면 요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포트에서는 저 같은 경우 지금 5번에 지금 나머지는 다 비활성화 시켜놓고 일단 4번에서는 이게 고글 세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 켜주시고 맨 끝에 VTX MSP 디스플레이 포트를 켜주는 순간 이 고글 화면에 OSD가 이제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UART 5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고 6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5번에서 지금 파보 20은 작동하고 있으니까 켜보고 만약에 안 되면 3번, 만약에 안 되면 6번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환경 설정에서는 이제 요 값은 자동으로 들어와 주고 여기다가 이름 써주고 본인 이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기능에서는 에어 모드, 그 다음에 LED 스트립, OST만 켜주시면 됩니다. LED 스트립이 켜주면은 여기 이제 LED 스트립이라는 항목이 들어오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180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파보 20은 프로펠러가 이렇게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거를 180도로 거꾸로 해줘라 라는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lockwise 270도 얘는 뭐 안 만지셔도 되고 얘는 켜주시고 나머지는 다 꺼주시면 됩니다. 파워 배터리에서는 요거 3.6V 이거 하나만 만져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6V에 좀 켜주시고 그래야지 착지할 때쯤 되면 3.5V가 되기 때문에 3.5V로 맞춰주는 게 이제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3.4V에 이제 착지하게 되다 보면 배터리 수명이 좀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셋은 특별히 건드릴 거 없고요. PID 튜닝도 건드릴 거 없고 수신기에서 이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제 지금은 잘 움직이는데 처음에 이게 세팅이 잘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 Serial UART를 통해를 선택해 주시고 얘가 기본으로 크로스파이어로 잡혀 있는데 얘를 S버스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AETR1234 나머지는 뭐 특별히 만질 게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여기가 안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선 클리에 가서 이제 이게 이제 명령어 치는 데인데요. set SBUS 여기 bad fast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엔터를 쳐 보시면 버스가 얘는 on으로 되어 있구나. on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지금 설정 값을 들어가서 화면에서 이게 뭐냐면 여기가 on으로 되어 있으면은 저희 그 안에 고글 안에 들어가서 프로토콜에 들어가서 S버스 버드를 이제 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off로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조정이 컨트롤러가 안 될 때는
저거를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해도 연결이 안 되고 안 움직인다 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 클리 들어가서 이게 한번 온을 오프로 한 다음에 아까 전에 그 구글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표준으로 바꿔주시는 거 구글에서. 그러면 갑자기 이게 연결이 되게 돼요. 제가 이거를 몰라가지고 엄청 헤맸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희군 카이님 거에서 이게 온으로 되어 있으면은 S버스를 이제 그 구글에서 프로토콜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off로 되어 있으면 표준으로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쩔 때는 off로 하고 표준하니까 연결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on으로 해놓고 S버스를 켜놓으니까 구글에서 세팅을 해주니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니까 한번 설정을 바꿔가시면서 하면은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전체가 다 그냥 불이 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예 들어오지가 않는 그런 버그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펌웨어 업데이트라는 걸 들어가서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동 감지라는 걸 먼저 눌러주시고 그러면 이제 지가 자동으로 이게 베타 FPV의 어떤 버전인지 이런 것들이 다 세팅 값들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크로스파이어 되어 있는데 S버스로 잘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펌웨어 파일을 로드 하십시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펌웨어 로드라는 거에서 온라인 해가지고 이제 눌러보면 이제 뭐가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펌웨어 플래시 버튼을 눌러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안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검색어 창에다가 이제 그 드라이버를 하나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드라이버 창에다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다가 impulse RC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들어가셔서 impulse RC downloads 가서 impulse software download driver fixer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서 이거를 돌려줘서 entering bootloader 해가지고 얘를 깔아 주셔야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야 펌웨어 플래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impulse RC라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아마 플래시 업데이트가 잘 될 겁니다. 보통 이런 플래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이 자료들은 보통 그 베타 FPV에서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 파일을 다운 받아가지고 잘 뭐 설정해 주시면은 연결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 되는 버그 갑자기 컨트롤러가 연결이 안 되는 거는 이 베타 FPV 홈페이지에서 클리 세팅 파일을 다운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은 잘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 파보 20 프로용 클리 세팅 파일이 올라와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제가 베타 FPV 때 받은 거나 아니면 제가 DJI 컨트롤러랑 고글 전용으로 만든 이 클리 파일을 그 영상 밑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걸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시면은 모든 세팅 값들이 한 번에 들어올 겁니다. 클리 세팅 파일들은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다른 유튜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그 숲속에서 제가 날렸던 비행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파워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바타 2에서 쓰고 있던 고글 3유닛을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이제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조종기는 저는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띠딕 소리가 나죠? 불 들어오시는 거 보이죠? 저는 이거 원래 기존의 아바타 여기 세팅 값을 다 똑같이 했어요. 얘로 아밍을 하고 그 다음에 얘로 이제 LED를 켜주고 그 다음에 얘로 이제 플립하는 걸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매뉴얼 모드, 호라이즌, 앵글 모드 이걸 여기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화면 잘 보입니다. 아밍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비행성은 프로버신이 있어요. 한번 이번에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안에 습석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지나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사람 없습니다. 더워서 그런지 오늘 사람이 없어요. 신호는 잘 쓰지가 않고
파보 20 3엽의 프로펠러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파보 20 프로의 3엽의 사운드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2인치고 아까 걔가 2.2인치죠. 과연 소리 차이가 있을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